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27번입니다. 언제 200번 될까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200번도 되고 500번도 되고 1000번도 되고 그러겠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실력을 쌓아갈 수 있겠죠. 분명히 스스로도 여러분이 하면 되겠구나, 많이 안다 라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국어 교육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의무에서 벗어나서 야, 이거 하면 되겠구나 라고 내가 해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자꾸 더 하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의 신냉전 시대. 냉전에 대해서 신이니까 new.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미래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죠. 근데 이건 좀 알겠는데 냉전은 뭔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냉전은 cold war. 그래서 hot war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총으로, 대포로, 미사일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월드워 2, 세계대전 이후에 실질적으로 군인이 싸우지는 않지만 서로 건들면 뒤진다니, 건들지 마라, 똑바로 해, 이렇게 서로 대빵들끼리 세력 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과 소련, 미국 자본주의, 소련 공산주의, 사회주의 양대 세력이 이 밑으로 나라들이 엄청 많고, 소련 밑으로 나라들이 엄청 많고, 서로 열전, 서로 총칼 주고받진 않지만 건들지 마라, 서로 이제 우르릉 하고 있는 거를 냉전, 차가운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90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이런 냉전이 끝났다. 냉전이 끝났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기술로 서로 다툼이 있는 기술 패권, 첨단 기술을 상대보다 먼저 확보하려는 그런 기술 전쟁을, 어떤 기술 확보 전쟁을 이 글에서는 신냉전이다. 근데 그것이 한 나라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영과 진영 간의 어느 한쪽 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이분은 오철호 선생님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글에는 글쓴이가 끌어들어온 글감이 있고 그 글감을 바탕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용 정리하라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 한번 들어가시죠. 네. 인공지능이 요즘 기술 패권이나 냉전 같은 말과 함께 자주 등장한다. 기술 패권은 이제 이 첨단 기술, 첨단이 아니더라도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술 대단하지. 세계적으로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 아니야? 그지? 삼성, 현대 하이닉스, 이렇게. 현대 하이닉스 아니야, SK 하이닉스구나. 정정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갖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쫄아가지고 그거 좀 빌려줘, 너 말 잘 될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말 잘 들으면 기술 줄게, 이런 것들이 기술 패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이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기술이 된다, 이것이지요. 최근에는 네이처라는 그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냉전을 멈추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패권 전쟁하는 그런 냉전을 스탑,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국제 민간 기구인 로봇 군비
로봇으로 전쟁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즉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것을 통제하면 안 돼. 위원회 부의장이 쓴 글이 실렸다.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가 3월에 낸 최종 보고서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 부의장은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가 낸 보고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멈춰라 라는 제목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보고서는, 즉 이 보고서, 최종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미국 국방과 안보의 핵심 기술이다. 강조하면서 기술 패권, 즉 이 핵심 기술을 잘 선점해서 우리 걸로만 만들어서 다른 나라 애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패권을, 기술 패권이라는 것은 패권이 거의 뭐 황제의 권한 비슷한 거예요. 까불지 못하게 하는 거지. 우뚝 서 있는 거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우뚝 선 기술. 초격차. 요즘 초격차라는 말이 유행하거든요. 초격차. 못 쫓아오는 거야. 격차가 초월해서 도저히 2등 국가가 1등 국가를 못 쫓아오는 그런 정도의 패권. 위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권고를 정부와 의회에 제시했다. 즉, 이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마구마구 확보해서 쫓아오지 못하게끔 해라. 이거에 대해서 이 부의장은 그러면 안 돼 라고 한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왜 AI 기술에 불과할 수 있는데 그 인공지능 기술이 도대체 뭐길래 왜 그걸 멈춰라, 냉전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길래 멈춰라 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국 주간 더 네이션은 이런 전략은 바로 이런 전략이겠죠. 냉전기의 패권 전략과 닮았다. 냉전기의 패권 전략, 아까 말했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진행된 미국과 소련 중심의 패권 전략입니다. 분석했다. 닮았다. 옛 소련이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자, 이때 뭐 유리 가가린도 올라가고 막 그랬죠. 강아지인가? 올라갔어요, 아마. 올리자 충격을 받은, 이거를 스푸트닉 쇼크라고 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야, 소련이 뭐 얼마나 하겠어? 라고 미국인들이 방심했단 말이야. 그런데 소련이 먼저 우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쇼크 받아가지고 열심히 과학기술하고 교육 많이 하고 막 따라잡았지. 그래서 69년도에 달을 처음으로 갔잖아. 그런 경쟁, 군비 경쟁 이런 것들을 냉전기의 패권 전략이라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이 사회 전반에 패권 경쟁의 냉전 분위기를 돋우던 시절, 이런 분위기를 막 이제 돋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핵폭탄과 미사일은 인공지능으로, 당시에는 이거 막 개발했었거든. 소련과 싸웠는데 이제 중국으로, 그러니까 이랑 이거였고 이거랑 이걸 되는 거지 이제. 미국의 가상의 적으로 옛날에는 소련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타겟팅을 했단 말이야. 있다. 자, 750쪽이 넘는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임을 확인해야 되고요. 어떤 내용의 보고서인지. 이렇게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진의 최근 자료를 보면 예컨대 국방과 안보에 필요한 연구원을 육성하자, 기르자며 냉전기의 국방교육법을 다시 불러내고 인재 유치를 위해 국가안보이민법, 그러니까 세계의 유수한 인재를, 훌륭한 인재를 다 받아들이는 거야.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 끌어모은다는 거지. 제정하고 또 사관학교인 디지털 서비스 아카데미를 세우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국 같은 특별관심국의 기술 투자와 기술 탈취를 막고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국제 디지털 민주주의 이니셔티브 동맹체를 꾸려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다. 보고서의 내용이죠. 보고서는 인공지능 및 연관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이 주도권 경쟁이 바로 패권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가치의 경쟁으로 인식하며,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주의, 중국은 권위주의, 중국 공산당이니까 인식하며 과거 소련과의 냉전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총력, 모든 힘을 기울여 다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국의 AI 기술이 중요하다. 이거를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이 잘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예전에 냉전기에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했던 거랑 똑같아.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거야 이제. 이게 뭐 어때서 기술 개발한다는 건데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너무 올라갔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옛 냉전 분위기를 다시 불러낼 것이라고. 옛 냉전 분위기가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가? 것이라고 더 네이션은 우려한다. 걱정되는 거야. 옛 냉전 분위기가 걱정되는 거야. 미래 말하자면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양성이야. 다양성, 다양한 가치. 근데 이런 냉전 분위기를 하면 다양성이 훼손될 걱정, 우려가 있는 거야. 왜 그래? 전쟁 중인데, 냉전, 전쟁이야. 전쟁인데 무슨 다양성이야.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국가주의.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뭔 말이 많아? 이런 식의 획일적인 사회 분위기. 획일적인 다양성이 없어지고 훼손되면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사람들에게 획일적인 사고. 다양한 사고 하면 안 돼. 국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인공지능 개발해가지고 중국이랑 싸워. 이렇게 돼버리면 답답하잖아.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가 있단 말이지. 독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길게 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라고 여러분이 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과 연구소에 군사 관련 인공지능 연구가 늘고 대학의 연구소, 사회연구소와 군과 겸용 인공지능을 다루는 기업에 국가 개입은 많아지고 국가의 개입이 많아진다는 게 바로 국가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중국과 교류는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왜 중단되고 취소될까? 적이니까. 적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는 적이니까 얘네랑 싸워야 돼 라고 국가가 상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래? 적인가? 싸워야 되겠네? 이렇게 국민들을 딱 일사불란하게 조직할 수 있으니까 기술 유출을 막는 감시와 모니터링은 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적을 선정하니까 미국 내에서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이 전투를 수행하는 자율무기의 개발도 자율무기, 무인 전투기 있잖아요. 무인 전투기.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래 전쟁은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의 싸움이다. 강조한 보고서는 인공지능 자율무기에 대한 금지 요구를 거부한다. 인공지능으로 자율적으로 무기에 대해서 그거 너무 살상력이 크다. 휙 날아가가지고 팍 때려버리면 무고한 민간이 많이 죽는다라고 금지해야 한다. 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전쟁 반대거든. 전쟁에 대한 반대인데 이 요구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계속 전쟁 무기 만든다는 얘기 아니야. 인공지능으로 더 강력하고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든다는 거 아니야.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무기 개발에 패권을 잡으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전 세계 평화에 반대로 가는 그런 보고서라는 얘기예요. 적이 눈앞에 있고 전쟁에 이기어 패권을 거머쥐어야 한다. 그런 냉전의 사고방식이 보고서의 바탕에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로 전쟁 무기 만들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해서 까불지 마, 형님 해. 이렇게 형님 소리 들으려고 무지무지한 무기 만들어서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런다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자, 결론입니다. 인공지능은 양쪽의 사이드,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핵무기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에 이용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의료시설, 엑스레이 같은 거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무기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건 기술 자체를 뭐라고 할 건 아니야. 그 기술을 나와 개인과 사회가 국가 단위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쓸 것이냐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단 이것을 좋은 쪽으로, 즉 인류의 전체 평화, 전체의 복지에 기여하는 쪽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 국가 세력이 깍 거머쥐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까불면 뒤진다.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알고리즘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권과 윤리 문제를 줄이고자 그동안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인권을 파괴하고 윤리를 이제 더 못 지키는 쪽으로 개발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은 그냥 뭐랄까 우리 인간의 판단을 대신해서 된 거잖아. 우리 인간은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양심상 논리가 아니라 양심상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낼 수가 있잖아.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기계적으로 막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 이 인공지능의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윤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히 첨단 기술이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 그렇게 모양을 갖춰온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 원칙들이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 유지되면 안 된다. 그렇지. 인공지능을 정말로 효과 잘 쓰기 위해서 많이 개발해야 되고 사용에 대한 원칙들을 정해야 돼. 마치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인간의 어떤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어 쳐봐. 그러면 당장은 의도 그 한 부분 내가 죽을 뻔했는데 복제인간의 장기를 떼가지고 만들어. 그러면 그 복제인간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인성 어떻게 부여할 거야? 그런 거에 대한 그 논의가 아직 안 되고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겠어.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 그지? AI 그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아직 올바른 사용, 그 가치 판단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는 중이다. 그런데 패권 경쟁, 이 기술이 아직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내 걸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술을 쓰는 그쪽에 많이 커지고 있잖아. 국가적으로 막 투입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 장밋빛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항상 양면성,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다 더 올바른 가치는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경쟁, 돈이 많이 들잖아. 돈과 에너지, 자원, 사람 얼마나 많이 들어. 그치? 이 돈이 지구 환경 위기, 지구 환경 기후 위기 우리 많이 공부했죠. 기후 위기에 쏟아야 되겠지. 이런 경쟁을 뭐하러 하냐고. 이런 걸 차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환경 위기에 써야 한다로 이게 흐름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글인 것 같아요.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이런 글들을 읽으면 AI가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넘어서 패권 경쟁까지 가서는 안 된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자원 같은 경우도 당장 중요한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거에 쓰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원래 냉전, 신냉전, 이건 신냉전으로 이 글쓴이를 보는 거잖아요. AI 기술에 대한 패권 경쟁은 이전에 냉전에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있었던 거야. 제가 미사일을 1000km 날아가는 걸 개발했어. 그러면 뭐야? 우리 2000km 개발해, 3000km 개발해, 4000km 막 올라가는 거야. 그로 인해서 첨단 기술이 많이 발전하겠지만 그거 다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이냐는 기술 개발인 거잖아. 윤리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원자폭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핵무기가 우리 지구를 수십 번 터뜨리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양 핵무기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가 끝장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남은 거야. 차라리 그 미사일 개발할 돈을 전체 인류의 복지에 썼다면 훨씬 더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 거야. 아마도 전쟁도 없고 평화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네,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어휘도 모르는 거 잘 정리하시고 쌤한테 물어보거나 여러분 스스로 사전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